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조는 역대 최고령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 작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도리스 레싱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작품 3개 정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을 알아보고 도리스 레싱 작가의 명언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리스 레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작가는 1919년 10월 12일에 이란에서 영국의 테일러 부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짐바브웨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간호사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수녀원 학교로 보냈지만 적응을 하지 못했고 일반 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결국엔 자퇴를 합니다. 그 이후 베이비시터, 타이피스트 등으로 일을 하면서 정치 사회학 서적을 탐독하였고 이때부터 단편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30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런던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립은 노래한다 라는 작품으로 작가로 데뷔하게 되며 이 작품은 남아프리카 식민지 사회에 무기력한 백인 여성과 흑인 노예들의 참혹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문단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교양소설의 틀에서 해방된 여성의 심리를 묘사한 폭력의 아이들, 대담한 서사기법을 통해 여성주의, 문학의 고전으로 올라선 황금 노트북, 정체불명의 아이로 혼란에 빠진 가족 이야기인 5째 아이 등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작품을 쓰는 활동 이외에도 영국 공산당 가입을 하기도 했고요. 아파르트 헤이트 반대 운동, 그리고 핵무기 반대 캠페인 참여 등 여러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많은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11번째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역대 최고령 수상자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7일 94세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그녀의 데뷔작이었던 플립은 노래한다를 시작으로 황금 노트북, 5째 아이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의 작품 3개 전반에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고민, 흑인과 백인, 남자와 여자, 이주민과 땅, 역할과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작품을 접하면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게 되시면 인종차별과 남녀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리처드 터너의 아내가 피살된 채로 발견되는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아내가 미리 죽을 것을 암시하고 살인자가 누구인지 작품 첫 부분에 결말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황금 노트북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대전 이후 기성의 가치관이 모조리 무너져 버린 시점에서 독립적인 삶을 택한 여성들의 투쟁과 갈등을 막 싹트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 기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애나가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각각 주제별로 검정, 파랑, 빨강, 노랑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소설의 구조는 애나가 경험하고 있는 내적 분열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앞서 말했던 4가지의 색깔은 애나의 인생의 4가지 분야인 정치, 사랑, 예술, 여성적 경험을 4조각으로 분리해서 전달해 준 것으로 독자들은 연속적 문맥을 차단당한 채 분열과 혼돈된 상황을 체험하다 마지막에 가서야 황금 노트로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째 아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비정상적인 벤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꿈꾸던 든든한 아들이 아닌 가족의 화합을 파괴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증오와 공포를 안긴 존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성애, 부모로서의 의무, 개인과 집단 등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리스 레싱에 대한 3가지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는데요. 도리스 레싱 작가는 현대 사상, 제도, 관습
이념 속에 담긴 편견과 위선을 냉철한 비판 정신과 지적인 문체로 파헤쳐 문맥의 부조리성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에 짙은 작품 세계를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만큼 이 작가에 대한 평이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의 편향적 사고를 갖지 않기 위해 중립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각각 조사하였고, 그럼 먼저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평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플립은 노래한다라는 작품을 발표한 직후 일반적인 비평가들은 이 작품은 사람들은 잘 언급하지 않지만 즉시 깨닫게 되는 진리들을 끔찍하도록 솔직하게 잘 다루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설 형식을 창조하고 깨뜨리길 반복해서 독자와 비평가들의 평이 마냥 긍정적이진 않았는데요. 프렛과 덴보는 레싱은 철학적 탐구 속의 소설 형식을 창조하기 무섭게 깨뜨리기 때문에 가장 헌신적인 독자들도 추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레싱은 소설의 사실주의에서 판타지를 도약할 수 없는 독자들을 당황시키고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라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한 평은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도 갈렸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회의와 열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강력한 힘으로 분열된 문명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여성 경험을 서사시처럼 쓴 작가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평가들도 있는 반면 지난 15년간 읽을만한 작품을 쓰지도 못한 작가라고 비평하는 헤로드 볼름 같은 비평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리스 레싱의 명언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의 명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웃음은 그 자체로 건강하다 라는 명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페미니즘 문학의 거장인 도리스 레싱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리스 레싱 작가는 인종주의, 남녀, 결혼제도, 계급사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등 20세기 사회, 정치, 문화의 광범위하고 첨예한 주제들을 문학적으로 가장 잘 형성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일생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그녀의 말처럼 도리스 레싱은 노년 나이 94세에 별세하기 전까지 남긴 그녀의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도리스 레싱 작가의 작품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리스 레싱 작가에 대해 조사했던 2조였고요. 비디오 제작을 담당했던 한지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